제 이름은 권재욱이고요. 직업은 웹툰 작가이고 지금 이제 웹툰 프로듀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미있는 웹툰을 만들고 또 사실은 이제 독자분들이랑 많이 소통도 해야 되고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웹툰 작가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웹툰을 좋아해야겠죠. 웹툰을 좋아한다는 건 이제 웹툰에 대한 이해도 있고 또 웹툰을 작업하는 거를 좋아하고 또 이제 웹툰을 보시는 독자님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었고 옛날부터 계속 그림을 그려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초등학교 때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출판 만화가가 되고 싶었던 건데 최근에 이제 웹툰이라는 매체가 많이 유행을 하게 되고 발전을 하게 되면서 기존 출판 만화보다는 좀 더 문턱이 낮은 참여하기에 문턱이 낮은 웹툰으로 이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그리고 웹툰 몇 작품들을 그리면서 완전히 이제 웹툰 쪽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매번 있는 순간들인데 제가 기획한 작품들을 독자님께서 재밌게 봐주셨다고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제 작품들이 순위권에 올랐을 때 그때 사실은 너무 뿌듯하죠. 이제 사실은 좀 옛날 이야기인데 최근엔 사실 그런 일이 없고 옛날에 이제 제가 작품을 처음 올렸을 때 댓글이 하나도 없었을 때 댓글도 하나도 없고 뭐 반응이나 조회수도 사실은 조금 심심하고 그랬을 때 사실은 좀 마음이 안 좋았었죠. 사실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재밌는 웹툰을 그리는 방법들을 연습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만족하죠. 만족하는데 사실은 이제 웹툰 작가님들께서 수익이 사실은 완전 천차만별이고 플랫폼들이 이제 작가님들과 계약을 할 때도 사실은 수익이 좀 많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수익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작가를 하실 때 플랫폼들이랑 계약을 하실 때도 잘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웹툰을 처음 봤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에도 이제 꿈이 웹툰 작가였고요. 이제 제가 지금은 웹툰 PD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꿈이 같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비슷한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이라는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거는 사실은 초등학교 3, 4학년? 네,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쯤에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제 그림은 이제 그 전부터도 계속 그려왔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내가 무엇이 돼야겠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누군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초등학교 3, 4학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사실은 그렇죠. 웹툰 작가가 되겠다라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은 부모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웹툰 작가 얼마나 버는데 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돈이라는 부분들 내지는 어떤 사회적 지위 같은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왜냐면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은 얼마든지 이제 노력을 해서 하고 싶고 아무리 편한 일이라도 그 내가 하기 싫은 일이면은 사실은 좀 많이 안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힘든 일 혹은 뭐 수익이 얼마 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 최종의 꿈은 이제 웹툰으로 지구정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 제가 이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 사실은 이제 계속 제가 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작가님들이랑 함께 이제 웹툰을 기획하고 작가님들이랑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제 더 좋은 웹툰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좋은 웹툰을 실제로 만들어 나가면서 독자님들한테 좋은 반응 계속 받으면서 그걸로 이제 웹툰 산업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이끌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이죠. 네. 진로와 직업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웹툰 프로듀서 그리고 콘텐츠 기획자로서도 활동하고 있지만은 저의 진로를 보자면 사실은 저는 지금 디자인, 로고나 BI 같은 디자인도 하고 있고요. 캐릭터 기획도 하고 있고요. 또 게임
제작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업은 웹툰 프로듀서라고 소개를 하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 그 타이틀을 벗어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로와 직업이 꼭 같을 필요는 없으나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겐 꿈이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잘 해낼 수 있는 것이 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조건들을 생각을 하면서 선택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여러분들 나이 중학교 3학년 나이 때 이제 학교를 막 찾아다니면서 이제 학교 설명회 듣고 고등학교 설명회 듣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는 사실은 제 여동생이 건축과로 가기를 했으면 하셨습니다. 제 여동생은 이제 콘텐츠 쪽으로 가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 건축학과 선생님을 붙잡고 저희 딸이 건축학과를 안 가고 싶어 한다. 건축학과를 보내고 싶은데 그랬더니 건축학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이가 원하는 과를 가게 하셔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고 싶은 게 가장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진로를 선택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좋고 또 부모님께도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웹툰 기획 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다양한 키워드들을 하나로 합쳐서 이야기를 만들거나 캐릭터를 만든다고 구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이제 다양한 키워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웹툰 세계관과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키워드를 여러분이 뽑으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키워드를 랜덤으로 뽑게 해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한번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위에 있는 bit.ly/장르 키워드 조합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진단하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셔야 될 3가지 키워드를 모두 뽑아줍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세계, 로맨스, 학원, 학교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이 3가지 키워드를 하나로 섞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웹툰 세계관과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체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양식을 나눠 드릴 건데요. 이제 이 양식 맨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뽑으신 키워드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배경 설정과 주인공 설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배경 설정부터 보게 되면은 배경 설정 같은 경우에 시대, 장소, 특징, 사건, 사고 그리고 중심 줄거리와 주변 줄거리가 나눠져 있고요.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대를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21년 지금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배경이 과거다라고 한다면 과거 중세 시대, 근대 시대, 아니면 미래라면은 초미래, 얼마만큼의 미래인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요. 시대를 조금 특정하기 어려운 배경이다라고 한다면은 시대를 작성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대한 가능한 구체적인 시대를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장소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시대처럼 이제 이 작품이 주로 진행되는 장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 서울 아니면 이제 보통 학원 학교물 같은 경우면은 이제 학교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럼 주인공이 다니고 있는 학교 아니면 일상물이라면 보통 집이나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주로 되겠죠. 아니면 이제 판타지물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뭐 판타지 소설이나 판타지 만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커다란 판타지 대륙이 있고 그 안에 뭐 제국, 왕국 그런 식으로 있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주로 진행되는 장소를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장소도 좀 특정 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장소를 생략해 주셔도 되는데 역시 장소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실수록 설정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특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배경 설정이 다른 세계관들과 차별성을 갖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판타지하고 SF가 같이 나왔다. 그럼 그 세계관은 마법도 발달했고 과학도 발달한 그런 세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판타지라고 한다면은 뭐 보통 드래곤이나 아니면 마족이나 뭐 몬스터들이 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써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SF가 나왔다 그러면 뭐 우주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다라고 써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세계관만의 특별한 특징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 사고 같은 경우는
이 세계관에서의 이제 주요한 갈등 요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따가 말씀드릴 캐릭터 성격이랑 함께 생각을 하면서 갈등 요소를 써주시면 되고요. 갈등 요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학원 학교물 같은 경우라면은 보통 삼각관계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이제 뭐 액션물이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뭐 어떤 범죄 조직과의 사투 혹은 뭐 아니면 스파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은 뭐 판타지물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마법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흑마법사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주인공이 맞닥뜨리게 되는 주요한 갈등 요소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심 줄거리 같은 경우는 캐릭터의 성격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제 아까의 그 주요한 갈등 요소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거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인공이 외향적인 성격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다른 캐릭터들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주인공이 내향적인 성격이라면은 상호작용을 덜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수 있겠죠. 그런 걸 고려를 하면서 중심 줄거리를 기승전결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돼서 갈등 요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그래서 갈등 요소가 어떻게 커지게 되는지, 주인공이 이제 보통 그런 걸 해결하려다가 좀 더 갈등 요소가 커지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커지던 갈등 요소가 어느 부분에서 절정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 갈등 요소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그게 이제 배드 엔딩일 수도 있고 해피 엔딩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엔딩 약간 좀 열린 결말처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기승전결을 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변 줄거리 같은 경우는 중심 줄거리가 진행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잔가지 스토리들, 잔가지 에피소드들을 넣어주는 걸 이제 주변 줄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들어서 이제 뭐 주인공 주변 인물들에 대한 옛날 이야기, 옛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인공들이 이제 뭐 길을 가면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주요한 스토리는 아니지만은 어떤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잔가지 스토리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 설정, 주인공 설정을 보도록 할 건데요. 주인공 설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크게 7등신 캐릭터와 3등신 캐릭터로 나눠져 있죠. 이제 보통 7등신 캐릭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굉장히 크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보통은 액션물이나 로맨스물, 판타지물 혹은 학원물 같은 데 많이 이용이 되게 되고요. 3등신 캐릭터 같은 경우는 비율이 낮고 굉장히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약간 좀 일상물 혹은 뭐 동물, 수인이 나오는 그런 장르들, 혹은 판타지이어도 약간 좀 가벼운 판타지 같은 쪽에 많이 활용이 되는 등신인데, 이 두 가지 등신 비율 캐릭터 중에 원하시는 것만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둘 다 작업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일본 만화 보면은 평상시에는 이제 7등신으로 나오다가 약간 좀 개그컷 같은 부분에서는 3등신으로 캐릭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처럼 이제 그런 경우를 감안을 하고 둘 다 작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설정별로 보면은 이름과 성별과 나이, 성격, 그리고 주변 관계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나눠져 있죠. 이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식 이름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김동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식 이름처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배경이 해외이다 라고 한다면은 약간 외국식 이름을 써줄 수도 있겠죠. 뭐 에드워드라든지 뭐 아니면 알버트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식 이름, 약간 좀 멋들어지는 유럽식 이름을 써주셔도 되고요. 그런 걸 감안을 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성별 같은 경우는 뭐 남성, 여성,
사실은 이제 뭐 성별에 국한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뭐 중성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꼭 어떤 캐릭터의 성별에 대해서 국한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또래 나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성인, 노년, 중년 이렇게 약간 좀 추상적으로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뭐 또 장르적 특성을 타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드래곤이다, 주인공이 엘프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경우도 볼 수 있죠. 판타지 세계관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뭐 몇만 년 살을 먹었다든지 겉은 뭐 한 20살처럼 보이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감안해서 나이를 또 작업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성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건 사고와 중심 줄거리 감안을 하면서 이 주인공이 외향적인 성격인지 내향적인 성격인지 사건 사고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성격을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에 이제 직업적인 특성도 함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인공이 갈등 요소를 유발하는 당사자나 혹은 동료, 직장 동료, 아니면 뭐 친구 같은 캐릭터들이 될 수 있겠죠. 가족이나 그런 캐릭터와의 주변 관계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이제 성격을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 감안해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싫어하는 것에 민트 초코를 꼭 넣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주로 실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히어로하고 학원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히어로들이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토리, 히어로가 학교에 들어갔다, 학교가 무너졌다, 이야기 끝.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아니죠. 이렇게 작업할 거면 사실은 키워드를 엮는 의미가 없겠죠.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이제 키워드를 설득력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이지, 키워드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로맨스하고 학원 학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하트를 크게 그리고 여기 한쪽에다 학교를 크게 그린 다음에 역시 선생님 작업이 다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작업하는 것도 역시 안 되겠죠. 네,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뽑은 다양한 키워드들을 하나로 엮어서, 물론 이제 그 엮는 과정이 굉장히 창의력도 많이 필요하고 많은 상상력을 요구하겠지만은, 그런 걸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작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장소 특징과 캐릭터의 이름, 성별, 나이, 성격 같은 경우도 장르적인 특성을 이해를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물, 일상물 이렇게 나왔는데 주인공의 나이가 1000살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보통 이제 현실에 가까운 그런 장르들일수록 좀 현실적인 그런 나이나 성별이나 이름을 쓰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판타지가 나왔으면 1000살이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또 장르적 특성을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으로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작업한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제 판타지 회사 직장 용사 마왕이 나와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사가 마왕성에 들어가서 취업을 한다. 그래서 마왕성에서 벌어지는 용사의 취업 일대기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캐릭터는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7등신, 3등신 모두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캐릭터를 작업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제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이제 밑그림을 그려놓기는 했지만은 이 밑그림에 굳이 선을 다 안 맞추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놓으려고 작업을 한 거지, 이 선에 꼭 맞추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 선들을 다 무시하시고 주인공이 이제 빼빼로였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빼빼로 모양의 어떤 캐릭터를 만드신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뒤에 밑그림에 너무
고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빈 공간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어봐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빈 공간은 이제 그 세계관 모습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집이나 직장, 그런 걸 그려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세계관이 판타지 세계관이라면 대륙의 모습, 아니면은 이 세계관 특징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들, 그런 설명들을 함께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